네, 다음 토크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죠? 예,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재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아주 큰 대기업 집단이죠.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여비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여비서가 3년 동안 일했던 여비서인데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에 한 5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고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그런 장면이 담긴 스마트폰 영상과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비서가 뭐 만지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그에 대한 동부그룹 측의 반론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강제적인 게 아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브로커와 손잡고 이 여비서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가해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동부그룹 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김준기 회장은 지금 여러 가지 좀 몸이 안 좋다 이런 이유로 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김준기 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분은 제가 젊었을 때는 롤모델로 삼았던 분이에요. 그래요. 우선 이제 집안이 대단한 가문인데 그 부친인 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자유당 시절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무려 7선이에요. 처음에 국회의원이 아니고 민의원이었죠. 네. 민의원 2대에서 시작해서 7선의 국회의원 집안인데 이 김준기 회장이 왜 대단하냐면 물려받은 가업으로 기업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창업을 합니다. 건설회사, 미륜건설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25살 나이에 건설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부고속 운수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알짜 회사로 튼실하게 성장을 해서 중견 그룹을 이제 이끌어냈는데 문제는 이제 수년 전에 이미 이제 더 재계 10위에서 더 나가기 위해서 금융사업과 전자사업, 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편을 해요. 이때 이제 충북에 반도체 공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했는데 올해 반도체가 대박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반도체가 푹 꺼지던 그 시장이 안 좋았던 시기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알짜 회사 다 매각하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성추행 의혹까지 터진 상황이라 지금 김준기 회장은 미국에 출국해 있는데 이 경찰이 소환할 예정이니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사실 뭐 이 사건, 보통 선거 관련된 사건은 언제나 의견이 헷갈리죠. 서로 피해자, 가해자가 의견이 서로 같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발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동부그룹 측에서는 접촉의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비서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하는 건데 폭행 협박은 사실 뭐 이게 폭행 가할 필요도 없고 이 몸 자체가 중요 부위라 그러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당했던 부분하고 특히 이게 휴대폰의 동영상이라든지 이게 음성이 녹음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좀 상당히 크다는 측면 봤을 때는 사실은 경찰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고의 부분도 사실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합의하에 했던 게 아니면 강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어떻게 지금 녹음이 됐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 정말 100억을 요구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경찰이 살펴보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똑같은 동영상과 똑같은 녹취를 듣고도 여비서 측에서는 나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증거다라고 물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찍은 거다라고 이제 이 회사 쪽에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증거죠. 동영상 녹취는 정말 중요한 증거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녹음 녹취를 한 건데 유도를 한 녹음 녹취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끊었을 수도 있어요. 편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는 그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이 그걸 다 볼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녹음이 됐고 그런 것들 다 볼고 더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의 평소 관계가 또 중요해요. 뭐 전화를 좀 오래 했다든지 많이 했다든지 뭐 계좌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하고 같이 종합을 해가지고 했다면 사실은 그게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다른 어떤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 강제추행이 아닌 동부그룹 주장처럼 어떤 요구에 또 가까움이 있는 거고 경찰이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된 촬영이라는 것을 보면은 다 느낄 정도가 저희도 된다는 알 수가 거죠?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막 또 뭐
왜 그러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연기 비슷하게 하는 그런 네네.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녹음이 되는 경우라 그러면 또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증거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 경찰이 그거는 뭐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찰 수사로 잘 밝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례를 보시면 박유천 씨 사례 같은 경우에 그 여성은 이제 성폭행을 주장했는데 네. 이 부분은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성매매와 사기로 이 뭐 다른 이제 혐의로 또 피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지금 브로커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실제로 100억 가까운 돈을 요구했었는지 네. 이런 정황들이 주변적으로 다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 쪽의 입장이 증거로 입증된다면 이건 굉장히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최근에 호식이 2마리 네. 치킨 사례 같은 걸 보면 이때는 오히려 피해 여성을 도와주려던 행인 여성들이 나쁜 여인들로 치부되면서 네티즌들에게 뭐 댓글로 2차 가해를 당한 일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내막을 알아본 바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게 유력한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어느 쪽이 지금 진위가 맞는지는 네.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 성 관련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둘만인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정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결과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합의를 하게 되면 네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 여성 입장에서 피해자였다가 어느새 갑자기 뭐 우리가 흔히 예, 예. 속칭 얘기하는 뭐 꽃뱀이다 이런 그렇게 오해를 또 받게 되는 흘러갈 경우도 가능성이 있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라는 거는 어쩌면 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어떤 절차 중에 하나예요. 피해를 가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위자하고 합의하는 과정인데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고를 하려고 저런 게 아니냐는데 금액이나 저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이후에 합의하는 거 뭐 호식이 그 사건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고 네.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어떤 제3자 브로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약 100억을 요구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네. 사건이 터져가지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에서 피의자라든지 그 범인이 합의를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와중에 합의금을 과대하게 요구하는 거는 사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막 그 부분을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100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 볼 때는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또 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 분이 조금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100억에 더더군다나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네. 뭐 이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병헌 씨 사건이 생각날 정도죠. 50억을 네네. 요구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논란이 된다고 지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금은 어떤 생각이 나는데요. 저 그 옛날에 그 주병진 씨 사건도 네. 굉장히 이게 오래 걸렸죠. 이게. 보시면요. 주병진 씨 사건은 주병진 씨가 그 이후에 네. 방송 복귀를 시도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랬죠. 네네. 그리고 회사도 다 거덜이 났잖아요. 이 사건 하나로 내 인생이 망가졌다. 네네. 하지만 마지막에 무죄가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길이는 아니지만 박시우 씨 사건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중에 밝혀지고 여성이 오히려 사과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긴 쉽지 않고 양쪽의 입장은 완전히 평행선으로 예. 팽팽하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수사가 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측에서 지금 주장한 내용은 근거가 있다면 굉장히 이제 여성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도록 하시죠. 결국은 주장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고 사실이겠죠.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본부 연결해서 오늘 아침의 주요 뉴스 확인합니다. 때 아닌 우박 융단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경북 안동의 한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손써볼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상황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노래야 되는데 우박이 뜰었지. 작업하다가 뭐 며칠도 없고 그 남길 볼 것도 없고 이버려. 사과 주산지인 안동 지역. 대부분 농가들이 수확을 직전에 두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경북 안동 지역을 포함한 중부 내륙 지역에 밤톨만한 우박이 성난 소나기처럼 쏟아졌는데요. 다음 날 아침 과수원 농가가 많은 마을에선 모두 모여 긴급 우박 피해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때 아닌 우박을 인해가지고 뭐 농가 여러분들이 다 마음들이 편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시리에 찬 주민들.
앉아서 당한 순식간의 재해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듯 당시의 피해 상황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우박 폭탄. 20분 정도 왔어요. 20분 정도. 예. 이런 거 예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내가 나이가 60인데 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과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돼가지고 지금 안 된다니까요. 출하를 목전에 두고 나무마다 탐스럽게 열린 빨간 사과 모두 우박에 패어버린 상처 부위가 빠른 속도로 썩고 있었습니다. 수확기에 이래 와가지고 피해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반사필름이 구멍이 다 뚫어졌잖아. 이게 너덜너덜해져 버렸네. 사과에 햇빛을 모아주던 필름이 누더기가 된 모습인데요. 엊그제 내린 우박의 위력을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품으로는 이게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액수로는 어느 정도 손해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연간 연매출 한 1억 가까이 올리는데 지금 봐서는 원래는 약값도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꽃눈이 다 꽃눈 끄는 다 지금 말이는 거. 꽃눈이 떨어질 정도 되면 심하다고. 내년 꽃눈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 우박에 쓸려간 나무 상태가 과실목으로서 더 이상 생산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농사가 거서 또 잎이 피고 꽃이 피가지고 사과 달리는데 내내 달릴 곳이 없어요. 꽃눈이 떨어져 보면. 30분도 안 돼 1년 농사를 초토화시키고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우박.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매번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마음만 멍이 가실 새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 5, 6년 전에 여기 태풍이 또 와가지고 한번 사과밭을 쓸고 갔어요. 저희는 새로 심었어요. 나무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과를 조금씩 달린 상태에서 또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우박이 쓸고 간 자리는 과수원뿐이 아닙니다. 이 배추밭에선 가을 배추 이파리 한쪽도 건지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논으로 다급히 달려가는 한 농민. 이 보세요. 널뛰기 보세요. 널뛰기 나라 보세요. 들었잖아. 우수수 떨어져 버린 알곡과 찢겨진 벼 이삭에 한 해 농사가 다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락이 이랬지 사과 저거 되어버렸지. 저 사과 저거 봤다 그러는데 저거 힘들거든요. 막 어린이들이 이게 이러거든 나 진짜 아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우박이 쓸어가 버린 추석 대목에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이게 추석 앞두고 더 마음이 좀 심란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 참 아들이 참 저거 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있지 않니? 우리가 있지 않니? 근데 사실 이게 약값하고도 엄청 시렵잖아요. 그나마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이렇게 우박까지 와서 이러니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도 농민들 사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정말 엊그제였죠. 마들 하늘에 우박이 우두두두 떨어졌습니다. 이 한 해 농사가 하늘에 달렸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부분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또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추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박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형국입니까? 예, 그 마지막에 그 농민 참 허탈한 얼굴 보면 농작물이 농민들한테 자식과도 같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네. 저도 가슴이 아파졌는데요.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지역별로 최대 40분 정도 지름 2, 3cm 우박이 갑자기 정말 마른 하늘에 우박이라고 떨어진 겁니다. 저 현장 취재 저희 팀이 나간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인데요. 이 사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 6월에 우박을 맞으면 자라면서 아물 시간이라도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수확을 앞두고 이렇게 우박을 맞으면 회복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고, 이게 총 피해 면적이 1385헥타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이런 보도를 할 때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의도 면적이 한 4배 이상이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경상북도가 주로이고 강원도, 충북에서도 일부 피해 지역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유난히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던 것 네. 같아요. 봄에는 가뭄이 심했고 여름엔 또 너무 더워서 문제였었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년까지의 가뭄에 비해서는 비가 좀 왔어요. 네. 장마철에도 장마구나 싶을 정도로 비가 와서 네. 이제 좀 정상화되나 날씨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비가 또 너무 오기 시작했죠. 늦장마처럼 내리고 그리고 이제는 명절이자 목전에 다가왔는데 우박이 웬일입니까? 우박은요. 그러게요. 제가 우박 맞아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군대 제대하던 해인 1990년 여름에 꽤 큰 우박이 왔어요. 그때 야 이거 맞으면 다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 이후로는 우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지름이 2cm에서 크게는 4cm까지 맞으면 다칠 정도다. SNS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우박으로 다친 사람은 없네. 큰 피해는 없네 생각했는데 웬걸요. 농심이 다 우박에 멍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저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될지 자연재해는 분명한데 네. 뭔가 지원 대책이 나와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뭐 그 우박 피해 입은 곳이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도 이쪽이면은 주로 그 사과 주산지인데, 그렇죠. 예. 그럼 뭐 농민도 농민이지만은 물가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이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배상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지역별로 이제 만약 그 배상 구역을 선포를 한다든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한다면 가능한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배상도 좀 문제가 되고 나중에 과일값에 영향이 미칠 거예요. 그러겠죠. 과일값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과가 또 사과가 추석에 과일에 무조건 써야 될 과일이기 때문에 사과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당 그 지방자치제에서도 또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니까 빠른 복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